지금도 해볼 만한 종목이 따라 회사의 DNA가 바뀌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바뀌는 구간. 지금부터 2배 갈 수 있다? 그리고 한 2020년 길게는 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또 견조하게 흐름이 나오는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주도주 네. 역할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약간 그 CPI 발표 이후로는 약간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바뀌었죠.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여전히 2차 전지가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조금 저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는 누가 봐도 2차 전지 섹터들만 우르르 다 가는 그런 장이었고 주도 섹터였고, 근데 양극재 중에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리튬 관련 주식들까지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 세분화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음극재를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확실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대신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이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제일 재미없었어요.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 상승률이 낮죠. 그렇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LNF도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뭔가 주도의 역할은 아니었어요. 최근에 이번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시장 올라오는 정도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종류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들을 보면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게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외적인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죠.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식들이 움직이는 한 30년 정도의 한 시기의 섹터,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네네. 그냥 어느 한 시기의 주도주들의 통계를 내보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예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주도주가 한번 형성되면. 네, 주도주가 형성이 되면 한 1년에서 1년, 많이 가면 한 2년 정도 가고, 그 이후에는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통계를 쭉 내보면 뭐 2007년, 8년도에 조선주들이 그랬고, 그다음에 2009년, 2010년, 11년 차화정 그랬었고, 그때 뭐 자문사 70주들 막 그랬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2013년이요? 13년, 14년도에 14년도 정도 화장품? 났습니다. 한류로 CJ가 급등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예, 아모레퍼시픽을 볼까요? 예. 그때 막 완전히 그죠. 지분가치 막 제치고 엄청, 1등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서정배도. 네, 그렇죠. 이 주봉을 보시면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더 이상 한국 주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난리 난다 그랬었죠. 진짜. 그때가 한 1년, 뭐 굳이 여기까지 하면 2년 정도긴 한데 1년 반 정도가 급격한 상승이었잖아요. 네. 요때 이후에 하다가 잘 버티다가 사드를 받고 네, 이제 기특하게 이제 조금 지금의 사태까지 왔죠, 사실. 네. 뭐 LG 생활건강은 더 지금 사실 심한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쭉 그 다음에 2013년 이후에 뭐 2015년도에 바이오, 왜냐면 그때 지금은 좀 잊혀졌지만 한미약품 보시면 그때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미사이언스가 10배 났었거든요. 네. 지금은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한미약품 매매하시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 한 1, 2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한국약품이 지금 별로라서 그렇지 이때 2015년, 16년도에는 한미약품만 주식이었어요. 이때. 맞아요. 이때 보시면 이때 이게 7배 났었고 한미사이언스가 이때 이게 10배 났었거든요. 이거 연구소 하는 기업이 이때가 이때. 조정 없이 갔네요, 이게. 네? 조정 없이. 네, 이랬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또 지고 나서 그 다음 돈이 들어갔던 게 뭐 반도체, 그때도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로 전기차. 그때 뭐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쭉 통계를 내보면 한 2년 상간이에요, 2년 상간. 그러니까 왜냐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차전지 중에서는 이미 주가는 많이 그러니까 성장주 매매할 때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자라는 개념 정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거나 또는 소폭의 흑자에서 대량으로 흑자가 날 때, 그 영업이 급증할 때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고 오히려 실적이 대략 폭발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이미 올라가서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의 흐름을 보여줬던 게 최근 한 30년 정도의 통계입니다. 제가 낸 거는 아니고 리포트에 있습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물론 그 안에 주도주는 계속 바뀌죠. 네네. 그럼 이제 다음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전기차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또 응급제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응급제가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전해액도 가능성이 있고 분리막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근데 실적이 폭발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요즘에 핫한 리튬 쪽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들 제가 가장 텐베거로 찍었을 때 그 종목이 아니라 메커니즘으로 가장 확실한 메커니즘이 뭐냐면 회사의 DNA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DNA가 왜 바뀌냐면 성장성을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CJ가 대표적인 건데 CJ가 이때만 해도요. 2010년 이전만 해도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내수기업이었어요. 내수기업이었습니다. 내수기업. 2010년 이전만 해도 네네. 내수기업에서 이제 갑자기 한류 열풍이 불면서 내수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주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성장주, 뭐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 반도체 파는 거나 CJ 제일제당이 햇반 중국에 파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수출주잖아요. 물론 성장 좀 다르게 줘야겠지만. 그럼 내수주의 밸류에이션에서 5천만 명만 사는 매출에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나왔던 거죠. 이런 스토리가 되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대부분의 지분이 포스코 케미칼에서 나오고요. 철강으로 사실 알고 있잖아요. 포스코라고 홀딩스라고 하면. 네. 요때 흰남노 때문에 좀 고생했던 요 시기고. 네. 근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 3분기 IR자를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라던가 호주의 리튬 강산,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원계에다가 리튬 붙이면 양극재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회사의 이미지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응급제도 하고 포스코 지분 70%를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바뀌는 구간인 거죠. 철강 회사에서. 심지어 지금 PBR로 보면 철강 회사 PBR입니다. 아직 1이 안 되나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와. PBR 0, 이제 올라서 0.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항상 0.3, 포스코 0.3배면 사자, 0.5배면 팔자, 그거 논리였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0.3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더 이상 PBR로 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 안 됐죠. 퍼도 5배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을 줄이면 퍼 10배 못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퍼 10배 좀 지금보다 2배 갈 수 있다?는 제 내피셜이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뭐 주가도 이미 이만큼 올랐지만, 바닥이기도 이제 하고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저항 구간이죠. 네, 저희 회장님 한 분이 떨어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25, 6만 원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확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기만 해봐라. 뭐 다 사버리겠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이제 그렇게 하면 이 거래량 다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음 편한 주식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들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 뭐 하는 회사인지 기억나세요? 옛날 하나케미칼이었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기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화학 절반, 네. 그다음에 태양광 절반이요. 근데 뭐 첨단 소재 같은 것도 좀 하고 수소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어쨌든 화학은 업황 최악이잖아요. 업황 그렇죠. 최악에서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봤더니 드디어 태양광 쪽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 태양광 쪽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비중이 태양광 쪽으로 확 바뀝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화학회사에서 재생에너지 회사로 태양광 회사로 이제 태양광 모듈 소재부터 모듈까지 일원화된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바뀌는 거죠. 물론 태양광이라는 게 공급과잉이라도 항상 나오는 공급과잉이나 정책적인 변수가 좀 있긴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볼 때 정책적인 변수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뭐 보조금 지급이니 뭐니. 네. 근데 과거 2,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하고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잖아요. RE100이라던가 재생에너지 100% 쓰는 거 하던가 이번에 IRA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뭐 유럽 전쟁 해가지고 뭐 러시아가 가스가 장군에 많이 했는데 유럽이 생각보다 따뜻해가지고 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 없다. 그 전망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단순하게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이제 지구 온난화와 연동된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많이 늦었다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재생에너지 테마들, 뭐 태양광, 수소, 원자력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수소, 그다음에 뭐 풍력 이런 쪽은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였거든요.
근데 관련 섹터들, 관련 종목들을 보면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뭐 한미글로벌이 해상풍력하긴 하지만 뭐 네옴시티와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뭐 태양광과 관련된 하나솔루션, OCI, 그 다음에 뭐 풍력 쪽에 CS 윈드하고 그쪽 관련 계열, 네. 뭐 상강 M&T 추격들을 보면 올해도 좋지만 내년엔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정책의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뭐 파이 가져오기 위해서 뭐 보정을 주네 마네 연동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차피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되는 구간. 근데 그 중에서 회사의 DNA가 바뀌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두 종목은 좀 뭐 떨어질 때마다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흔히 말하면 재생에너지나 뭐 리튬과 관련 2차 전지 중에서도 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 뭐 이쪽에서 좀 주도주 섹터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다음에 약간 좀 볼만한 주도주 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건 신재생 에너지 쪽? 네, 신재생 에너지도 네, 충분히 이게 시장을 끌고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섹터들이 작아서. 근데 그냥 내년에는 결국은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종목이나 조금 약간 섹터, 그러니까 지수는 뭐 뺑뺑이 돌 수 있지만 네. 종목이나 섹터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가 전부 다 상한가가 사실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류의 장이, 그런 느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게 분명히 주도주가 하나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한 두세 달 전에 뭐 태조 이방원 그 내용이 좀 나왔던 것처럼 내년에 또 이런 신조어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인류의 생존이나 그다음에 우리 산업 구조와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로봇. 로봇. 네, 로봇은 지금은 사실 다 작아요. 다 작지만 뭐 SPG, 인탑스, 율로보, 현대건설기에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로봇 주식들도 어떻게 보면 매매를 충분히 해볼 만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겠네요. 지금 전기차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보급되고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전기차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개념이 나왔던 게 2013년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었던 때가. 그때만 해도 그때 관련 주식들이 상신 EDP, 그다음에 삼성 SDI 막 그랬었어요. 그때 삼성 SDI 그때 2013년 보면 50% 정도 오르고 7, 8년을 기었어요, 사실. 진짜 오래 기었네. 네, 진짜 지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박스피였지만 이때. 제가 왜 기억납니다. 신입사원 입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이때였거든요. 그때 막 지점에서 공부하고 막 했는데 삼성이 진짜 많이 올랐어. 근데 주가 올라봤더니 웬걸 전기차가 주변에 한 대도 없고 사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맞아요. 한 3년 정도 됐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지금은 테마지만 그게 테마가 사실 허무맹랑한 테마이지는 않거든요. 그 테마가 현실화됐을 때 찐 시세가 납니다. 네. 근데 이게 2000년에 했다가 주가가 올랐는데 생각보다 안 좋네. 생각보다 전기차 없네. 2023년 이때만 해도 사실 한류 관련 종목들은 올랐는데 얘는 완전 박살났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2016년 이때는 다 지수가 올랐을 때고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올라왔어요. 2019년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주항공이 사실 요런 느낌일 거라고 봅니다.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주항공 우리가 우주여행 이런 거 사실 아직 멀었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이미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고. 근데 우주항공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뭔가 개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주여행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큰 시세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 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당겨진 게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앞으로 2, 3년에 이슈가 있죠. 애플카. 그렇죠. 애플카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뭐 그냥 전기차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자율주행 컨셉을 갖고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빌아이도 상장을 했고, 자회사. 지금 자율주행 구글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저 회사 옆에 그 청계천 광장 보면 다 자율주행 계속 시범주행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도 하고 있고, 청계천 주변에서 계속 자율주행차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뭔가 자율주행 한 3, 4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 개념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되게 먼 미래였는데 이제는 사실 자율주행차
테슬라 자율주행 되잖아요. 사실 맞아. 반자율주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현실화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계속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관련 주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는 좋은 유망한 섹터가 내년이 될지 또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진짜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템바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큰 종목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공부를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오늘 시장 상승 핵심이었죠. 예, 드디어 바이오가 이제 크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고점에 대한 이제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바이오가들이 이제 슬슬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형주 중에서 감익이 안 되고 증익이 되는 업종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빼놓을 수 없죠. 저는 내년만 놓고 봤을 때는 삼바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바가 하이닉스까지 제쳤다가 다시 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네. 지금 64조인데요. 아직 다시 역전했네요. 최근에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면서. 네. 최근에 3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4위 내려왔는데, 삼바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죠. 송도 4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완공이 됐고, 올해도 좋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좋아지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오리지널 약들이 다 만료가 많이 됩니다. 네.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그러면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삼바한테 이 생산량이 1위니까 삼바 당연히 맡기겠죠. 예, 그리고 특효약 딱 만료돼서 그때부터 복제약을 개발을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완료돼서 특허 만료되자마자 생산해 주세요 할 테니까. 그래서 올해 말 그다음에 내년에 생산되는 이제 그 만료된 특허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조금 약간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금리까지 이제 계속 변수였던 금리까지 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제 사실 바이오가 한 3년 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맞아요. 네. 다 올랐는데 바이오만 절었어요, 진짜로. 근데 오히려 바이오텍 회사들이, 사실 코로나 피해 가장 왜냐면 연구소들이니까 가장 피해를 덜 봤을 건데, 사실 다만 이제 임상에 조금 지연되거나,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지연되거나, 뭐 그렇다 보니까 기술 수출이 많이 이제 안 되고 그랬었는데, 아마 5월 말 내년 초부터는 이제 기술 수출, 당장 내년 1월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있잖아요. 이제 아마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아마 12월 달, 1월 달에 조금 불을 뿜지 않을까. 이제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약간 주도주가 될 만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종을 찍으면 이 종목 네네. 좋습니다 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로. 네. 뭐 수많은 업종 중에서 볼만한 걸 몇개 맞습니다. 찝어주셨기 네네. 때문에 그 중에서 네. 뭐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고 분석해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1억이 있다면은 어떤 주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꾸리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중기, 장기를 좀 나누면 장기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지금까지 쭉 강조해왔던 기업들,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기도 하고 네. 뭔가 회사의 DNA라던가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이벤트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더 많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네옴시티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빈살만이 오면 좀 약간 단기로 좀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요건 좀 단기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큰 재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관련된 파생되는 세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세부화됐더라고요. 이제 5G까지 엮여서 통신 장비들까지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과대 낙폭주 중에 장기평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것들 있죠. 여행, 뭐 하나투어나, 그 다음에 뭐 엔터 주식들이나, 뭐 아직 좀 덜 올라갔던 주식들, 좀 바이오 섹터 몇 개 중에서, 기술 수출 이력이 있었던 섹터들, 종목들 몇 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식들도 사실 조금 요건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너무 작은 섹터이기도 하고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단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게 싫다라고 하시면 중장기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쪽,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왜냐면
재생에너지들은 뭔가 큰 시세를 1년, 2년 저는 뭐 뿜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든지 또 올라가면 또 공급과잉 이슈, 폴리실리콘 공급과잉 이슈나 또 정책적인 이슈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스윙이나 중기 정도로 끊어가시는 매매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장비들 있죠. 결국 지금 미국에다가 IRA 때문에 2차전지 장비 회사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SK온이죠. 이제 미국에다가 계속 공장 짓잖아요. 그렇죠. 공장 지으면 뭐 들어가겠습니까? 장비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 결국은 그 2차전지 장비들도 뭔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반도체 장비들처럼 이렇게 사이클 따라서 계속 이렇게 오르락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2차전지 장비들은 아직 제대로 낸 시세들이 이제 초입에 있어요, 다. 네. 그래서 이제 리포트들 보시면 쭉 있습니다. SK온으로 들어가는 장비, 주력 장비.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가는 장비들. 요거는 검색만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탑픽으로 뽑는 거 다 나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친절하게 탑픽 최선호주 차선호주 이렇게 있어요. 쭉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장비들은 뭔가 제 느낌은 2차전지 소재 LNF 초기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네, LNF 4만 원대 봤었는데 지금 이 가격이 있는 것처럼 지금 2차전지 장비들 보면 이제 지금 가장 탑픽으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D&T라는 회사거든요. 노칭 장비 들어간 회사인데 이것도 보면 올해 실적은 완전 박살이죠. 박살이라기보다는 별로 안 좋죠. 7억.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죠. 내년이 엄청 내년에 물죠. 그러니까 실전 장비 회사들이 이렇게들 그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또는 이제 대기업 단에서 저가 수주 하면 또 그런 우려들은 있지만 어쨌든 장비들은 들어갈 겁니다. 예, 그거 들어가게 되면 일단 수주 소식들도 나올 거고 지금은 많이 공시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한창 많이 좋았을 때 뭐였냐면 공시 딱 뜨고 나면 계약 상대방 가리고 그거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규모만 딱 처리하고 근데 딱 대부분 알죠.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도 검색해보고 공부해보시면 이거 어느 향으로 들어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약 상대방 이거 그러면 어디 향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나오면,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이 뒤에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은 계속 서프라이즈로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 관찰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기에 좋은 게 내년에는 좀 2차전지 장비 쪽에서 또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D&T는 이제 하나의 예 같은 종목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추천으로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한 종목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를 좀 섞어서 트레이딩도 병행. 그러니까 2020년 같은 장은 진짜 언제 올까 되는 장이에요. 사실 그런 장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런 장은 진짜 유동성 폭발하는 장이면 거의 미국이 10년 동안 유동성 폭발했던 게 마무리 국면에서 터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2020년과 같은 장은 또 1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장은 쉽지 않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주식은 매운맛이라는 걸 오래 다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이제 다들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물리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나 주식 안 해야지 부류.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왕 시작한 거 이제 주식으로 한번 승부 보겠다는 부류가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후자라고 하시면 공부하시면 한국 시장은 이런 금리 사이클과 이게 따라서 아까 주도주 생로병사 공부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대신에 짧은 기간 안에 되게 수익이 빨리 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의 그 불균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날 호재가 적당한 호재면 그날 다 반영해버리고 그 대형주, 중소형주 상관없이 다 얄짤없이 변동성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매매하는 법은 좀 다르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정장기적으로는 귀결하겠지만 분명히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분명히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들을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다만 이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금투세가 주식 상장 주식 5천만 원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해서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또 추가로 과세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주식만 하는 게 우리 투자를 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 쉽게 말해서
그런 상품엔 다 세금이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ELS도 마찬가지고 거고. 그러면 전반적인 투자층이 금융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큰 손들이 안 해요. 결국은 금융시장은 큰 손들이 뭔가 자신있게 팍팍팍 질러줘야. 주식도 결국은 우리가 바친다고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큰 자금들이 주식을 자신있게 팡팡팡 사줘야 주식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센터에서도 알지만 주식 잘 안 해요. 다 안 하고 다 채권, 예금, 장기채. 그분들이 이제 뭐 큰 자금들이 자문사로 들어가든 펀드에 들어가든 직접 주식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 과세 체계로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더더욱 사실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주식이 되게 좀 희한하잖아요. 세론이라는 것도 있고 좋은 주식 좋은 호재 나오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맞아요. 그런 결국 투기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공부하는데 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체계가 되려면 금투세는 조금 유예가 아니라 취소. 희망입니다, 희망. 네, 희망. 개인적인 희망. 유예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종목장이다. 그죠? 네. 뭐 지수가 막 올라간 그럴 만한 그 유인 같은 경우에는 네. 포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빠진 것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지수가 더 갈까 말까 생각하신 것보다는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공부가 많이 필요 섹터 그런 기업들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고 나와 맞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투자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현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